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반도체가 빠진 장이 아닌데요. 세 가지 비용이 동시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란 리스크는 유가 프리미엄을 되살렸고, AI는 성장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드러냈고, 한국장은 개인이 받아내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건 지수 하나가 아닌데요. 시장이 어떤 비용을 가격에 넣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우선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겉으로 보면 크게 무너진 장은 아니었는데요. S&P 500은 0.26%, 나스닥은 0.97%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쪽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9% 하락했고, 장중에는 8%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마벨은 7.6%가 하락했고, 인텔과 퀄컴도 약세였습니다. 월요일에 올랐던 종목들이 그대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반도체 반등이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AI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있는데요. 애플은 시리 AI를 공개했지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8억 5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이 기본적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조차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시장은 AI를 하느냐보다 AI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AI라는 이름만으로 모두가 오르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젯밤 유가는 분명히 빠졌었습니다. 브렌트유는 91달러대, WTI는 88달러대까지 내려왔었죠. 한국처럼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바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브렌트유는 다시 92달러대로 올라왔고 WTI도 89달러대 부근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는 반응 속도입니다. 유가가 빠진 이후 이란 헤드라인 하나에 바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시장은 이란 문제를 단순한 군사 뉴스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과 연결돼 있고 호르무즈는 원유 물류의 핵심 경로입니다. 충돌이 커지면 시장은 원유 공급 차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 운송비, 에너지 프리미엄까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 리스크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유가가 다시 오른 게 아니라 공급 충격 프리미엄이 되살아난 거다. 한국장에는 이게 너무도 큰 부담입니다. 환율로 오른 코스피라는 오명을 씻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유가 프리미엄이 살아나면 수입 물가 부담이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환율도 편하게 눌리긴 어렵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5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오늘 발표는 어젯밤의 유가 급락이나 오늘 아침의 유가 반등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CPI 숫자 그 이상을 볼 거라는 게 문제인데요. 유가가 다시 흔들리는 상황에서 CPI가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아직 남아있고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 현재 시장은 5월 CPI가 전년 대비 4% 초반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확인되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논리는 한층 더 강해지겠죠. 여기에 전미 자영업연맹의 소기업 가격 인상 계획 비율도 2022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업들이 아직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데이터도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오늘 CPI의 핵심은 인하 기대가 살아나느냐가 아닙니다. 추가 긴축 우려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되겠죠. CPI 발표 이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는지,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술주가 흔들리는 사이에 자본시장에서는 큰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IPO 수요가 목표 조달액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IPO가 아닌데요. AI 서버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7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을 발표한 겁니다. 이 둘은 다른 사건이지만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AI 성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 AI 수요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큽니다.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깔고 전력을 확보하고 칩을 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해야 하고 주식시장에는 희석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죽은 테마가 아닙니다. 더 비싼 성장이 돼버린 겁니다. 돈을 벌어내는 AI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더 까다롭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향후 5년간 약 2조 위안, 달러로 약 2,950억 달러 규모의 전국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는 조건인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같은 국유통신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국내 공급업체가 AI 관련 기술의 최소 80%를 맡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긴 한데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시장 자본으로 AI 인프라를 키우고 중국은 국가 자본으로 AI 인프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양면적이라는 건데요. AI 인프라 총량이 커지는 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미국식 AI 체인과 중국식 국산화 체인이 갈라진다면 엔비디아 중심 HBM 프리미엄에는 장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엔비디아 실적만 보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AI 수요가 커지는지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어느 공급망으로 흘러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전일 폭락분을 거의 되돌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을 만든 건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은 크게 매도했고 기관이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 보면 기관이 한국장의 가격을 세웠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흐름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장중 코스피가 6%대 하락하면서 8천선을 크게 내줬고 삼성전자는 7%대, SK 하이닉스는 9% 가까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었고 이 매물을 개인이 다 받아내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 변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관이 받는 장과 개인이 받는 장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거 아시죠? 기관이 계속 받으면 시장은 이 가격대에서는 국내 자금이 방어에 나선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받는 구조가 길어진다면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아직 큰 자금은 확신하지 못했고 개인이 낙폭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관도 한 번 더 나눠서 봐야겠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이라면 ETF 설정이나 프로그램성 수급일 수도 있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붙으면 방어선의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외국인도 현물만 보면 부족합니다.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지 선물 파생 포지션도 같은 방향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현물과 선물이 같이 매도 쪽이면 이탈 압력은 커진 겁니다. 반대로 현물은 팔아도 선물 쪽이 반대라면 단순 이탈이 아니라 포지션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국장을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지수보다는 누가 사고 파는지 그 질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가 8천선을 다시 회복하느냐. 둘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줄어드느냐. 세 번째,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느냐.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온다면 어제 반등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8천선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반도체 대형주 낙폭이 커지고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어제 반등은 그저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어제 강했던 반등이 오늘도 이어지려면 수급의 주체가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하나의 방향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일하는 유가 프리미엄을, AI는 자금 조달 부담을, 한국장은 매물을 누가 받아내느냐의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지수가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시장이 다시 어떤 부담을 가격에 넣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오늘 밤 CPI가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고 금리가 내려오면 오늘 올라간 비용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강하면 시장은 이 비용을 더 오래 가격에 넣을 수 있겠죠. 오늘은 시장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